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힌트는 제가 지금 모임을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장기 투자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차트를 보고선 단기 성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에만 푹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저는 뭐 이게 정답을 구하고 싶지도 않고요. 짧든 길든 일단 수익이 정답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럼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먼저 가치 투자의 대가, 주식의 대가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장기 투자를 말하는 것 같고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분들, 차트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단기 성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 투자가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단기 투자와 스케이핑이 돈을 못 버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끔 보면은 단기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그런 분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맞고 스케이핑이나 단타 아니면 짧게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그리고 수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투자의 대가들 중에서도 캠피셔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가 절대 나쁘지 않다. 그들도 자기의 투자금을 넣고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나쁘게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생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가 맞다, 단기 투자가 맞다라고 구분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난이도를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가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기 투자를 할 때 주가가 폭락을 하면은 그 공포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금액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손절을 거의 뭐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속은 쓰리지만 오히려 또 손해가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로 봤을 때는 저는 장기 투자가 훨씬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정답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종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해야 할 종목이 있는 것이고 투자를 해야 할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매매하기 좋은 종목을 보면요. 일단은 단타 스케이핑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패스하고 좀 스윙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요것은 하림의 한 5년 정도의 주봉인데요. 한 2,500원에서 크게는 4,000원 사이에서 5년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2,500원 정도에서 4,000원까지 계속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굳이 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렇게 5,000원 가까이 갔던 적도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정말 5년 동안 한 번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큰 상승 없이 그냥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면 오히려 좀 바보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요 하단 부부인 2,000원대 후반에서 잘 모으고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 주면은 그때 정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한다는 개념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매매의 개념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유튜브를 많이 찍었던 BH인데요. 한 5년간 크게 보면요. 15,000원에서 24,000~25,000원 사이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뭔가 매출이랑 이런 거를 봐도 매년 상승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느낌? 이런 것이 더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BH가 나쁘고 하림이 나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하림도 그러고 BH도 그러고 너무나도 좋은 매매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파동이나 거래량 같은 것을 보고 그냥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뭘까? 먼저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2018년 겨울에 KMW 같은 경우는 포지에서 5G로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이런 것들 아니면은 2년 전 겨울에 2차전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2018년 겨울에 반도체 디램 값이 가장 쌌던 시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에서는 저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정말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을 알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KMW부터 먼저 보시게 되면요. KMW가 2018년 겨울에 당시에가 요 자리였는데 이때 KMW 주가가 10,000원이었거든요. 봄하고 여름까지 넘어가면서 80,0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5G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수익이 극대화하게 되려면 왔다 갔다 하는 매매보다는 그냥 장기 투자가 훨씬 더 큰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장기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8년 겨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19년 1월에 36,850원까지 갔었는데요. 제가 이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게 그때 당시에 디램 가격이 역대 뭐 가장 낮았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던 시기고 삼성전자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안 좋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투자의 관점을 보고 미래의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를 감안한다면은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코로나로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36,850원에서 96,80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도체 사이클을 생각을 해보고 미래에 대한 시장의 확대를 생각해보고 했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2018년 겨울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비엠을 저희 모임분들과 2019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관심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관심을 가진 이후에 운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또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LNF인데, LN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코프로비엠보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말한 것도 2020년 한 중반부터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그때 39,000원, 4만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에코프로비엠을 투자하다가 LNF로 좀 갈아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3월 20일에 저점을 찍고 LNF도 이렇게 저점을 찍거든요. 근데 그 주가 상승의 각도를 보시면은 LNF는 한 45도로 상승을 하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좀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만원대 중후반 2만원대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코스모 신소재를 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2차전지 양극재지만은 또 이렇게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이렇게 차이를 둬서 투자를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KMW 같이 5G 섹터가 새로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이 뭐 반도체가 가장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를 대장주, 2등주, 3등주를 차별을 둬서 투자를 들어갔던 방식, 이런 것들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피터 린치거든요.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이 최악에서 평범으로 돌아오면 주가가 오르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재무가 좋은 기업이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주식의 상승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익사이팅한 상승은 오랫동안 무시무시한 적자 이후에 흑자로 바뀌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멋지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8,900원인가 해서 27,000원까지 쫙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CGV 같은 경우도 6, 7년간 우하향을 타다가 이제 약간 반등이 되고 아직 흑자는 아니지만 서서히 적자폭을 줄여가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런 기업들도 투자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GV 같은 경우는 거의 13만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우하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CGV 재무제표 보시면은 뭐 말도 아니거든요. 혼돈 그 자체인데 지금 적자폭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고, 코로나가 서서히 풀리면서 CGV의 매출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지금 주가 3만원이지만 5만원, 6만원까지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개념에서 적자에 오랫동안 시달렸다가 흑자로 바뀔 확률이 높은 기업, 흑자로 바뀌는 기업들이 저는 투자로서 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윙이나 단기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종목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결정을 내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신경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어차피 다른 사람도 찍는 것이고 저도 찍는 상황이고 주식에 100%가 없고 정답이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잘못되면은 그것은 경험이 되고요. 잘 되면은 실력으로 계속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는 사람도 사실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판단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는 당연히 기업을 분석하고 싸게 매수하고 장기 투자로 복리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매년 매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박스에 갇혀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절성이 강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매매가 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맞다, 단기 투자가 맞다, 뭐 이런 것 갖고 싸우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단타가 맞다, 장기 투자가 맞다 싸우기보다는 그냥 본인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